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 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인들은 정의란 주제에 열광하는가? 에 대해 알아본 후 주요 철학자들의 생각을 살펴봅시다. 특히 존 롤스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정의라는 단어에 특히 민감할까요? 몇 가지 주요 이유를 살펴볼게요. 1. 역사적 배경.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겪었어요. 이러한 경험은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강한 열망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이 커졌죠. 사회적 불평등.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요. 3. 교육과 미디어의 영향.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가치를 강조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 교육과 사회 교육에서 정의는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요. 또한 미디어에서도 정의로운 인물이나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4. 공동체 의식.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정의는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요. 5. 최근의 사회적 이슈.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여러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어요. 부정부패, 불공정한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죠.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이어서 주요 철학자들의 정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고대 철학자들의 정의론. 플라톤은 정의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역할을 잘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는 좋은 성적을 주고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 거예요. 근대 철학자들의 정의론. 칸트는 정의를 모두가 따라야 할 도덕적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만약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면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도덕적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벤담과 밀은 공리주의라는 이론을 통해 정의를 설명했어요. 공리주의는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봐요. 우리에게 익숙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론이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놀 때 모두가 즐거워야 정의롭다고 본 거예요.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롤스는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롤스의 정의론은 두 가지 주요 개념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배일로 설명할 수 있어요. 1. 원초적 입장. 원초적 입장은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모여서 규칙을 정하는 가상의 상황을 말해요. 이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새로운 게임을 만들 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는 것과 비슷해요. 무지의 배일. 무지의 배일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를 말해요. 즉, 자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똑똑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구도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 수 없게 돼요. 예를 들어 게임을 만들 때 누가 더 잘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아요.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롤스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가져야 해요.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해요. 예시로 이해해봅시다. 원초적 입장은 친구들과 새로운 게임을 만들 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이때 모든 친구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무지의 배일은 게임을 만들 때 누가 더 잘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하면
누구도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 수 없게 돼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과 같아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차등의 원칙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을 때 모두가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롤스의 정의로는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줘요. 그의 이론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다음은 한때 한국을 열광하게 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단순히 법과 규칙의 준수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와 관련된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정의를 세 가지 주요 접근 방식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론입니다.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 병원에 5명의 환자가 있고 각 환자는 각각 다른 장기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의 장기를 5명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로운 일일까요? 이는 공리주의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마이클 샌델은 칸트의 도덕 철학을 여러 면에서 비판합니다. 칸트는 도덕성이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으며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려면 자기 이익과 경향을 초월하고 의무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샌델은 칸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개인의 도덕적 선택을 과도하게 추상화하고 공동체와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비판합니다. 샌델은 칸트가 제시한 보편적 법칙의 개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칸트는 우리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 행동의 원칙을 식별하고 그 원칙이 모든 인간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샌델은 이러한 접근이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샌델은 칸트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가 개인의 특정한 목적과 관계를 중시하는 비판에 이르렀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칸트가 도덕적 행위를 결정할 때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샌델은 칸트의 도덕 철학이 개인의 도덕적 선택을 너무 추상적으로 다루고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샌델은 이러한 점들이 칸트의 철학이 현실 세계의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지게 한다고 봅니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공동체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는 공리주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지상주의와는 달리 덕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정립합니다. 그는 정의가 단순히 개인의 권리나 결과의 최대화에 있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샌델은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를 통해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예시로 이해해봅시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고려장은 합당한 이론일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모두 행복을 위해 노인을 버리는 선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샌델의 정의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맥락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하는 개념임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철학자의 정의에 대한 주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정의에 대한 철학적 주장을 모아 보았습니다. 강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